시총 40조 규모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금 인출 사태와 주가 폭락으로 파산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정적 위기가 드러난 지 단 이틀 만에 파산해버린 그 은행.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시죠. 냠냠냠냠냠냠냠냠 지식 냠냠. 실리콘밸리 은행은 작년 말 기준 총 예금 1,754억 달러, 약 235조 원으로 이 은행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이 은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금과 예금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장했습니다. 벤처 캐피탈과 헬스케어, 테크 등의 스타트업 44%가 이 은행의 고객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많은 실리콘밸리 테크 회사들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들의 성장과 같이 성장했기에 당연히 이 은행의 파산으로 당장 스타트업들은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사건을 고객의 입장과 은행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입장. 코로나로 열린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던 벤처 캐피탈은 스타트업에 자금을 대거 투입하고 스타트업도 그런 자금을 등에 업고 신사업, 신규 시장 진출 등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역대급으로 많은 돈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고 시장이 자금 조직에 나서는데요.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상승세가 멈추는 경제 상황에서 벤처 캐피탈도 스타트업도 모두 회사 운영이나 직원들 월급 지급 등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어하고 신규로 돈을 예치하기는 힘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여윳돈이 없어지면서 예금은 못하고 돈은 오히려 인출하는 거죠. 은행에 찾아가서 넣어둔 돈 이제 빨리 빼주세요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의 입장.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실리콘밸리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하고 고객들이 돈을 잘 벌거나 투자금을 잘 끌어오니까 예금 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은행이 성장합니다. 이들이 예치한 돈을 은행은 미국 채권에 투자합니다. 주식과 같이 위험한 것이 아닌 믿음직한 채권 투자이니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리콘밸리에 돈이 많이 돌던 시기는 2020년으로 금리는 잘해봐야 0.5% 수준으로 지금은 5% 수준이죠. 금리가 올라도 어차피 몇 프로든지 이자는 나오니까 적게 나오거나 크게 나오거나의 차이지 별 문제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권과 금리의 관계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냠냠이가 100만원짜리 돼지 저금통을 샀습니다. 이 저금통은 1년 뒤에 101만원이 나오는 저금통입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요즘에는 100만원짜리 저금통을 사면 11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헐, 내 저금통은 만원만 벌어주는데 요즘에는 10만원을 벌어주는 저금통이 있다니. 이 저금통을 갖고 싶어서 예전에 산 저금통을 다시 팔고 새 저금통을 사고 싶은데 시장에서는 내 저금통을 100만원이 아닌 91만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내 구린 저금통을 지금 사서 새 저금통과 비슷한 효과를 보려면 10만원을 벌어야 하니 101만원이 나오는 김냠냠의 저금통은 91만원 근처로만 그 값을 쳐준다고 하는 거죠. 냠냠이는 지금 저금통을 팔면 10만원 근처로 손해를 보겠죠. 원래 계획했던 1년을 채우면 101만원을 받으니 만원을 벌겠지만요. 그러면 냠냠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저금통을 사는 사람이 부럽고 기분은 나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샀던 저금통을 팔지는 않겠죠. 당장 돈이 급하고 부족해서 90만원이라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금리와 채권은 자세히 들어가면 훨씬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금리와 힘든 경제 상황, 얼어붙은 투자 시장이 계속되면서 고객들의 현금 수요가 증가하였고 인출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이 돈을 맞추려고 은행은 손실을 보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팔아 다시 현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돼지 저금통 예시처럼 채권 가격은 하락한 상태에서 판매하려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미국 기준금리가 5% 근처인데 실리콘밸리 은행 보유 채권의 평균 금리는 1.79%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이 은행이 18억 달러로 약 2조 원의 손실을 보면서 국채를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둘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은행이 돈이 부족하구나 라고요. 하루에 주가가 60% 하락하고 시장에는 더더욱 불안감이 커지며 다음날 예금자들이 대규모로 인출을 시도하며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뱅크런은 간단히 다들 은행으로 뛰어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은행에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고 패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뱅크런 당일 오전의 풍경은 보험 스타트업 회사 커버리지 캣 창업자가 말하길 창업자 행사에 가는 공항과 버스에서 각종 스타트업계 사람들이 모두 미친듯이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은행에서 돈을 찾기 위해서죠. 그런 뱅크런이 눈앞에서 공항과 버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바꾼 풍경입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이 은행을 폐쇄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3월 11일에는 은행 회장이 주가 급락 직전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로는 은행이 책임져야 할 금액의 5%만 커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직원의 임금을 주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업체들도 자금이 묶이면서 유동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은행이 자산을 정리하고 자금을 다시 받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사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줄도선할 수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등 실리콘밸리 은행이 진출한 다른 국가까지 사태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해당 은행 주식을 약 31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해당 은행이 파산하면 이 돈이 다 날아가겠죠. 어쨌든 이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한 금액만이고 위탁 투자한 것까지 합치면 금액은 약 3,625억 수준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증시 등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문제없다는 의견으로 역대 2위 규모의 은행 파산 사건이지만 그 규모가 금융위기와 비교해서 10분의 1 수준이고 미국이 가진 대응 능력도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고요. 옐런 재무장관 역시 모든 예금을 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정부 돈으로 먼저 커버를 하고 은행의 자산을 처분하면서 채울 듯 보이네요. 파산 기업의 보유 자산을 제각을 받고 정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현재 은행이 가진 자산은 일단 예금 전체보다는 큰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리한 금리 상승의 부작용을 비정부 등이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 금리 상승의 제동이 걸리고 CPI 등의 수치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어느 쪽이든 단기적인 여파는 있을 것이고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닷컴 버블편에도 언급되었지만 현재도 실리콘밸리 업체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거나 시장 점유율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익보다는 단기 매출과 이슈에만 집중하며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았기에 단기적으로 이슈를 타고 급성장한 회사들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지식 냠냠.